통계적으로 보통 하지정맥류 시술하시는 분들 어떤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편인가요?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좀 선호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를 치료할 때 수술이 불가피할 때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수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지정맥류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지는 우선 초음파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상에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손으로 압박했을 때 위로 올라가는 웨이브가 보입니다. 그리고 손을 풀었을 때 아래로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뭐 이렇게 안 떨어진 경우에는 정상이기 때문에 수술할 필요가 없고요. 떨어지면서 오래 갈 때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초음파로 수술의 유무를 파악을 하시는 건가요? 이제 일단 초음파에서 하지정맥류가 맞는지 진단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혈관의 상태라든지 정맥류의 위치, 크기, 또 초음파상에서 얼만큼 역류가 심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려를 해야겠죠.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하는 방식도 있을 테고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초음파를 봤을 때 역류가 있는 경우에는 저절로 좋아지진 않습니다. 결국은 치료를 고민을 해야 되고요. 역류가 나타날 때는 아니면 완전 초기일 경우에는 수술하지 않고 보존적인 방법, 약이나 스타킹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역류가 기준을 넘어섰다면 치료를 하지 않고서는 계속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치료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하지정맥류 수술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 수술에는 발거술, 그 다음에 레이저, 고주파, 그 다음에 베나실, 클라리베인 등 총 5가지를 주로 하게 되고요. 수술에 쓰이는 기구나 수술 방법에 따라서 나눠지기도 합니다. 장단점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발거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장점은 건강보험 혜택이 되기 때문에 급여, 즉 치료비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입니다. 발거술은 칼로 째서 혈관을 제거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하반신에 준하는 마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로 째다 보니까 멍도 잘 들게 되고 또 수술 시간도 길게 되고 또 회복 시간도 길어요. 그래서 입원을 며칠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이저와 고주파는 상대적으로 시술 시간이 짧고요. 멍도 좀 적게 들고 통증도 덜한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레이저는 500에서 1000도 사이의 레이저 열을 이용하고 고주파는 110도의 일정한 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열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즉 혈관 주위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찌릿찌릿한 느낌이 올 수 있어요. 물론 수개월 지나면 대부분 회복되긴 합니다만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레이저랑 고주파랑 시술할 때 어떤 요소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지? 고주파는 열이 작기 때문에 환자분들 편해요. 그리고 통증도 덜하고. 근데 이제 고주파 파이버는 이게 좀 길어요. 그래서 짧은 곳이라든지 이런 데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레이저는 500에서 1000도 사이로 좀 높은 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열 손상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레이저 열을 조금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복잡하다는 게 약간 혈관이 꼬불꼬불 있다든지 좀 이렇게 길지 않고 좀 짧은 경우에 이 레이저를 사용하기도 하죠. 베나실의 장단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베나실 같은 경우는요, 마취를 좀 적게 해도 된다, 또 멍이 적게 든다, 스타킹을 안 신어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접착제를 이용하다 보니까 알러지 반응이 올 수 있어요. 가렵거나 붓거나 이렇게 뻘겋게 되거나 그런 증상이 올 수 있는데 시술하는데 약 한 20에서 40% 정도 올 수 있고요. 안타까운 것은 어느 환자분한테 올 수 있는지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조절은 다 가능한데 이 알러지 반응 때문에 시술하고 나서 최소 한 일주일에서 2주간은 술 그리고 격렬한 운동을 금하기도 합니다. 클라리베인의 장단점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라리베인의 장점은 열을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레이저나 고주파에 열 손상이 없다는 것이고 또 베나실에 알러지 반응이 거의 없다는 게 장점이고요. 또 다른 시술에 비해서 멍도 좀 적게 들고 통증도 좀 적게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술 시간도 있고 또 빠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시술할 혈관이 많이 커져 있는 경우에는 좀 시술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게 단점인데요. 다른 시술 방법도 혈관이 큰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제 같은 경우는 저만의 노하우로 이런 단점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적으로 보통 하지정맥류 시술하시는 분들 어떤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편인가요? 환자분들 편한, 부작용도 적고 또 시술할 때 편한 치료 방법을 좀 선호하게 되는데요. 레이저나 고주파의 어떤 부작용, 열 손상, 또 베나실 같은 경우는
또 알러지 반응 그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클라리베이는 선호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클라리베이는 레이저 고주파 베나시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훨씬 적다고 생각해요. 혈관이 큰 경우는 다른 시술도 조금 어렵고요. 클라리베이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히려 조금 어려운 부분도 클라리베이 시술이 가능합니다. 레이저나 고주파 같은 경우는 열성상 때문에 피부 아래에 있는 큰 혈관은 치료가 솔직히 어려운데 클라리베이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클라리베이는 적용한 범위도 좀 광범위하고 부작용도 적기 때문에 저는 권유하는 편이고요. 단점은 극복된다면 환자분한테 편한 시술 방법을 생각합니다. 네. 이런 수술 방식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환자분들이 좀 선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수술의 선택 방법은 환자분한테 맞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결국 초음파를 통해서 환자분의 혈관의 상태라든지 정맥류의 위치나 크기, 또 아까 역류의 상태에 따라서 또 환자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클라리베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모든 환자분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정맥류가 의심되거나 하지정맥류가 진단되신 분들은 전문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으시고 시술 경험이 많은 의료진한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항상 권유드립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미래를 책임지는 닥터 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